안녕하세요, 곧동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토데스크사의 퓨전 360 캠 강좌 영상이고요. 영상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퓨전 360의 3D 모델링 복잡한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공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것이고요. 요번에 준비한 내용은 첫 번째 강의에 이 모델링을 분석을 해서 어떠한 황삭을 적용시키고 어떠한 공구로 가공을 하는, 아니면 어떠한 툴패스, 예를 들면 3D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툴패스가 있잖아요. 요런 툴패스 중에 어떠한 툴패스를 사용해서 가공을 하는지에 대한 기준들, 그 다음에 그 모델링을 검사하는 방법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제가 열어놓은 예제를 같이 열어보시면서 배우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제를 준비를 했어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제가 이 운영하는 카페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료에 캠 공부 참고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들어가시면 14강 퓨전 360 3D 모델링 개념 잡기 1강 강좌 요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첨부 파일 있죠? 요 첨부 파일 다운받아서 열어주시면 요렇게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여시면 먼저 이렇게 매뉴팩처어 안으로 작업 공간을 변경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요. 만약에 안 뜨시면 F6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F6번 눌러서 찾아가시면 이렇게 모델링 4개가 이렇게 띄워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각 모델링을 먼저 분석을 해서 이 모델링을 어떻게 가공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될 텐데요. 먼저 3D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언더컷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1. 언더컷을 확인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최소 R을 확인한다. 이게 공구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형상 사이즈, 그 다음에 형상의 높이, 형상의 단차 형태를 파악한다. 요걸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어떠한 황삭 기법을 써서 가공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상의 높이를 파악을 해야 공구의 길이, 공구 파이라던가, 그 다음에 황삭 방법이라던가, 공구 길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뭐가 될까요? 결국에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가공을 끝낼 건지, 간단하게 뭐 황삭, 그 다음에 바로 정삭을 할 만한 형상이라던가, 아니면 황삭, 중삭, 정삭의 개념이 필요한 그 프로세스까지 확인을 한다면 이 모델링에 대한 완벽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요번 1강 같은 경우에는 요 모델링을 어떻게 분석해서 요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거를 띄워 놓을게요. 줄이고 이 부분을 이렇게 띄워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언더컷을 파악해야죠. 이 언더컷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언더컷 같은 경우에는 상부 형상에 가려져서 가공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기 이제 왼쪽에 이 두 영상을 보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평면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보이죠? 근데 이 부분은 안 보입니다. 즉 가공이 안 되겠죠? 만약에 가공하려면 이렇게 세워서 가공을 하던가 뭔가 다른 방법을 세워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세팅했을 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만 막상 복잡한 형상이면 확인이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단면을 잘라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매뉴팩처어라는 작업 환경에서 보시면 여기 검사의 화살표, 요거를 하단 화살표를 누르시면 단면 분석이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면을 잘라내 요 면을 기준을 잡고요. 이렇게 밀어내시면, 그 다음에 정면도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감춰졌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공구가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단면을 분석해서 이 부분이 가공이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어떻게 보면 눈으로만 확인해야 되니까 저희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조금 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로는 이 검사에서 액세시블 아날리시스라고 있어요.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가공이 가능한지 보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일단은 내가 측정할 바디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방향은 내가 가공할 그 평면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수직하게 내려오는 방향을 봤을 때 가공이 이 부분은 전부 다 된다. 90도까지니까 전부 다 되는데 이 하단은 당연히 안 되겠죠? 공구가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게 파악이 됩니다. 전보다 훨씬 간단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부분이 그 가공이 안 된다고 확인이 됐잖아요. 그걸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검사해서 액세시블 아날리시스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선택하시고 디렉션을 여기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공구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 실제로 보일 때는 다 초록색으로 보이지만 이 부분은 공구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 부분은 가공이 안 되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언더컷 형상 같은 경우엔 이 검사 기능에 액세시블 아날리시스라는 기능을 써서 내가 방향을 정해주고 선택할 바디를 정해주면 어디가 가공이 되고 어디가 안 되는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바디를 여기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디렉션을 이쪽 평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됐죠. 이쪽으로는 이쪽이 수직이 아니니까 여기는 디렉션이 아니고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은 다 90도니까 가공이 되고요. 실제로 이 바닥만 가공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뜨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형상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아까 파악을 했으니 이것만 한 번 더 해볼게요. 디렉션 선택하고 바디 선택해서 보시면 가공이 전부 다 되고 바닥면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 언더컷 상부 형상이 가려져서 가공이 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끝났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두 번째 모델링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엔 최소화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 최소화를 알아야지 마지막에 들어가는 공구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 또 검사에 있습니다. 검사에 미니멈 레디우스 아날리시스 최소화를 찾는 방법이죠. 요걸 누르시고요. 간단해요. 여기에서 내가 측정하고 싶은 형상이 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R이 선택이 되고요. 옵티멀 미니멈 레디우스라고 해서 최소 R이 3mm라는 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공구가 지금 형상이 3mm가 최소 R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최소 R이 3mm면은 당연히 이제 레디우스니까 6파이 엔드밀까지 사용하면 될까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이론상은 되는데 사실 이게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린다. 그럼 왜 밀릴까요? 그림판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런 형상이 있는데 여기가 3R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파이에 공구를 저희가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하면 얘가 여기 이렇게 딱 정확하게 닿겠죠. 근데 최소 R이 3R인데 6파이니까 3R 엔드밀을 사용하면 여기에 마지막에 닿을 때 4분면 전부 다 붙어요. 그러면은 공구 부하가 이 코너에서 4분의 1이 다 걸리니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제대로 정삭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5파이를 썼다. 5파이 엔드밀까지 사용을 했다. 하면은 더 작으니까 여기가 요렇게 돌면서 실제로 점 단위로만 닿겠죠. 그래서 요런 방법 때문에 사실 최소 R이 3이면 5파이 엔드밀까지 사용합니다. 아니면 다른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편법적으로 사용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공을 배우면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소화를 확인한다. 요 미니멈 레디우스 아날리시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요 복잡한 형상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미니멈 레디우스 아날리시스가 5.999686이면 6R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5파이, 얘 같은 경우에 10파이 엔드밀을 쓰면 최종 마무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파악하니까 최소화를 확인하는 공정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형상 사이즈, 형상의 높이, 형상의 단차 형태를 파악한다. 다른 거는 단차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형상의 사이즈는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사실 저희가 이것도 검사해서 측정을 활용해서 요렇게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XYZ 델타를. 그러면은 600에 이쪽은 445.824에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에는
검사 기능을 써서 상단에서 바닥까지 이렇게 찍어주면은 높이가 71mm, Z 깊이가 72mm 정도로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검사 측정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형상의 사이즈를 파악하기 쉬운 방법은 셋업을 잡아주시면 돼요. 셋업을 눌러서 측정할 모델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톡에서 추가 요요 없음을 하면 외곽 사이즈가 나오게 되죠. 여기 치수 보시면 X축 기준으로 600이죠. 그 다음에 아까 Y축 기준으로 445.824가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형상 전체의 높이, 사실 요 부분적인 높이는 파악이 안 되지만 이 전체의 높이는 87.7593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셋업 기능과 그 다음에 검사의 측정 기능을 잘 활용해서 이 단차 형태의 높이를 파악해서 공구 선정을 해주면 되죠. 아까 형상의 높이 같은 경우에 요 같은 경우에 72mm 정도 되니까 최소 73mm 정도의 공구는 써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형상의 단차, 이 단차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평평하게 돼 있어요. 다 일직선으로. 그러면 저희가 요런 거를 가공을 할 때 단면을 한번 보고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 요렇게 단면을 보고 분석을 하면 이것도 그림판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엔드밀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엔드밀이 예를 들어서 평엔드밀이건 볼엔드밀이건 요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한 번만 들어갔을 때 깎으면 끝나요. 이런 건 형상의 단차 형태가 단순하다, 아니면 뭐 형태가 그러니까 직선적인 형태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가공이 적합하냐면요, 한 번에 깊이 들어가는 그 기능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엔드밀 날을 깊이 넣고 부하량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날의 실제 가공 부위는 이렇게 폭은 조금 쓰더라도 공구가 깊이 들어가면 한 번에 많은 깊이를 깎을 수 있으니까 금방 끝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반대 모양으로 형상 단차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단면 분석을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엔 테이퍼 형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한 번에 많은 깊이를 들어와서 가공을 하더라도, 공구가 이만한 걸로 한 번에 많은 깊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단차를 끊어서 나갈 수밖에 없죠. 이러면은 황삭의 방법, 그러니까 최초로 대량을 날리는 방법에서 단계적으로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깊이 넣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깊이 넣어서 사용하면 이 정도 살이 남고 이렇게 살이 남으니까 사실상 이 부분을 다시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형상이 단차 형태가 심하다면, 형상이 복잡하다면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포켓 가공, 단계 깎아내는, 단계를 Z방향으로죠. Z방향으로 단계 깎아내는 황삭을 사용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형상의 단차가 적은 포켓 형태의 형상이라면, 예를 들면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요 형태죠. 요 형태를 역시 단면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요렇게 그냥 직선적인 형상이 있으니, 이런 것 같은 경우엔 아까 다시 설명드렸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공구가 요렇게 한 번만 이렇게 들어와서 깎아도 거의 끝나죠. 이런 것 같은 경우엔 어댑티브 클리어런스라고도 하고요. 영어판에선 한글 패치를 하면 최적 황삭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가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서 측정을 해서 공구의 파이라던가 그다음에 황삭 방법, 공구의 길이를 선택을 하는 세 번째 방법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 번째도 끝났고요. 네 번째, 황삭, 정삭 할 것인지, 황삭, 중삭, 정삭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델링을 분석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소재의 특성입니다. 소재가 너무 경질이라면, 단단하다면 황삭, 중삭, 정삭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연질이라면 중삭을 건너뛰어도 되겠죠. 그리고 그 기능 중에 가장 적합한 건 중삭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엔, 이런 형상이 복잡할 때는 중삭이 들어가시면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져요. 그럼 이 중삭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지금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엔 단차가 적잖아요. 이런 형상의 모델링 단차가 적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단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면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황삭 기능과 뭐 이런 기능들을 써서 황삭을 한다 치면 0.1, 0.1을 남기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딱딱 0.1씩만 남겨서 이렇게 가공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평엔드밀과 똑같은 형상 대비로 이렇게 깎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상 같은 경우에 황삭 정삭에서 마무리를 해도 돼요. 형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차피 남는 살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모델링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렇게 남기려고 해도 그렇게 안 남아요. 왜냐?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를 황삭을 쳤다, 엔드밀로. 뭐 평엔드밀이나 블로즈 엔드밀로 쳤다. 블로즈 엔드밀이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형태의 엔드밀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커습이라는 그런 산이 남아요. 뭐 평엔드밀이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단계별로 요렇게 이제 살이 남겠죠. 그러니까 내가 0.1을 남기더라도, 만약에 0.1을 여유값으로 남겼다 하더라도 요 산 부분은 훨씬 더 많은 양이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듬어 주지 않는 중삭 기능이 없다면 여기에서 턱턱 걸리면서 갑자기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 골은 괜찮은데 이렇게 산은 있는 이 커습 구간은 갑자기 산이 많아지면서 툭툭툭툭 치고 나가죠. 정삭의 조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 중삭이 빠지게 되면.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황삭, 정삭 같은 경우엔 뭐 소재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형상이 복잡하지 않은 2.5D라고 할까요? 2.5D성 가공 시 쓸만하고요. 간단하기도 하지만 소재의 특성 말고 형상으로만 봤을 땐 형상의 단차가 복잡해서 황삭시 커습이 많이 생기는 구조라면 필수적으로 중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걸 필두로 황삭을 선정하는 방법은 여기 최적 황삭과 여기 3D 포켓 제거 이 두 가지 기능을 사용하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 강의에 간단하게 기능 설명을 올려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요 기능을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황삭, 황중삭, 그 다음에 뭐 중삭, 정삭을 어떤 프로세스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